겨울이 깊어갈 무렵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습처럼 살아있는 밭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숨비밭이라 지었습니다. 숨을 쉬는 땅, 숨이 깃든 밭. 밭을 만드는 일이 첫 시작은 그저 삽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파보니 삽 하나가 생각보다 무겁더군요. 한 삽 떴는데 시간은 어느새 1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삽을 뜨고 허리를 펴고 숨을 돌리고 혼자 하는 일이라 조금씩밖에 나아가질 않았습니다. 이게 농사인가? 땅과의 씨름인가 싶을 때도 있었고, 그래도 땅을 파고 나면 내가 한 일이 분명히 남는다는 게 좋았습니다. 눈이 올 때도 있었고 비바람이 불던 날도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조금씩 파고 또 파며 밭의 틀을 잡아갔습니다. 속도는 느렸지만 마음은 계속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겨우내 삽으로만 만든 밭의 첫 구조, 순비밭의 뼈대를 세운 셈이죠. 여기는 순비밭입니다. 처음엔 그저 비어있는 땅 한 조각이었죠. 모든 이야기는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 이곳은 돌과 흙이 뒤섞인 농약과 비료로 지쳐버린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이 땅에서 생명이 숨쉬는 밭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자연 숲을 닮은 밭, 해마다 갈지 않아도 되는 밭, 시간이 흐를수록 더 건강해지는 밭, 비료도 농약도 없이 좋은 식재료가 살아나는 그런 땅을요. 잘라진 나무를 찾는 일,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간단할 줄 알았죠. 주변에 나뭇가지쯤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가장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바로 집 주변. 그곳에 전지해 놓은 나뭇가지들이 보여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버려진 가지들이었겠지만 저에겐 꼭 필요한 자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지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이 났습니다. 그 후로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누가 전지를 해놓지 않았을까? 눈길을 돌리고 심지어 산속까지 기웃거리게 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나무가 있어도 문제는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낙엽을 모으면서 그 주변에 부식된 나무토막도 함께 주워 자루에 넣어 조금씩 순비밭으로 옮겨야 했죠. 하루 이틀이 지나자 온몸에 알이 배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어르신이 커다란 나무더미를 쌓아놓은 곳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 나무더미가 제게는 보물처럼 보이기 시작했죠. 조심스레 여쭤보았습니다. 혹시 이 나무 제가 써도 될까요? 어르신은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쓸모없는 거요. 가져갔어요. 그 말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 나무더미는 그 자체가 작은 산이었죠. 마구 얽히고 설켜 한 줄을 당기면 서너 줄이 같이 떨렸습니다. 톱으로 자르고 풀어내고 하나하나 풀어내야 했죠.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그 작업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잘라지는 나무를 손수레에 실어 순비밭까지 옮겨야 했습니다. 순비밭은 오르막위에 있어 그 길을 수없이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순비밭에 도착하면 이미 파놓은 땅속에 가지런히 굵은 나무와 가는 나뭇가지를 번갈아 눕혔습니다. 마치 한층 한층
숨 쉴 수 있는 흙을 쌓아간다 생각을 했죠. 땅속에 나무를 왜 쌓을까요? 나무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땅에 생명을 불어넣는 재료입니다. 첫째, 나무는 천천히 썩으면서 토양에 유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이 유기물은 미생물과 땅속 생물들이 소중한 먹이가 되죠. 둘째, 썩은 나무는 마치 스펀지처럼 물을 머금고 천천히 내보냅니다. 그래서 가뭄에도 식물 뿌리는 오래도록 수분을 공급을 받죠. 셋째, 나무와 낙엽 사이 틈은 공기를 머금고 배수를 도와줍니다. 덕분에 뿌리는 썩지 않고 숨쉬듯 건강하게 자라죠. 그리고 이곳은 지렁이, 곤충, 미생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 됩니다. 생명이 생명을 부르고 밭은 서서히 살아나게 되죠. 땅속에 나무를 쌓는 건 땅을 위한 느린 약속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그 뿌리는 오랫도록 살아남습니다. 이곳이 바로 순비밭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겐 큰 힘이 되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처음엔 이웃 주변이나 산에서 나무와 낙엽을 가져왔습니다.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만 채취했죠. 하지만 문제는 금방 드러났습니다. 가져올 수 있는 양이 너무나도 한정적이라는 점. 이러다가 봄이 오고 여름이 와도 제가 원하는 높이만큼 쌓을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여러 궁리를 했죠. 그러다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가을마다 낙엽을 쓸어 모으는 제가 사는 아파트였죠. 하지만 망설였습니다. 가끔 나무에 약을 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순수한 낙엽일까? 자루 안에 든 낙엽이 믿을 수 있는 재료일까? 그 불안함에 선뜻 나서지 못했죠. 그 사이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밭을 올해 안에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이 커졌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쓰레기는 죽고 자연의 힘을 믿어보자.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인이 낙엽을 가져가도 된다고 하여 주말마다 순비밭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층층이 천천히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던 중 관리인께서 말씀하셨죠. 남은 낙엽은 폐기물 업체가 처리를 하죠.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그 낙엽을 제가 사용해도 될까요?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눈반비도 받지 않고 낙엽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였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풀릴 줄은 몰랐죠. 그 덕분에 순비밭의 낙엽층은 충분한 높이까지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양이 어마어마했던 만큼 그 안에 섞여 나온 쓰레기도 적지 않았습니다. 병든 가지, 플라스틱, 고무줄, 비닐. 생각보다 많은 이물질이 함께 있었죠. 그 하나하나를 손으로 골라냈습니다. 선산에서 이 정도 양을 가져오려면 기약이 없었겠죠? 나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만큼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조금씩 시간을 들여 정성껏 쌓았습니다. 땅 밑 30cm 아래부터는 굵은 나무를, 그 위엔 가는 나무까지, 그리고 낙엽을 층층이, 이 작업을 지상 40cm 이상까지 올렸습니다. 말 그대로 숲속의 계곡을 밭 위로 옮겨놓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모동을 마친 후 순비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 밭은 가뭄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낙엽이 충분한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이죠. 비가 와도 문제 없습니다. 물이 빠질 구멍이 있고 머무를 공간이 있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단순히 낙엽이 쌓인 밭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살아있는 숲이죠.
숱한 미생물과 곤충들, 땅속 벌레들이 이곳을 일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토양을 살아 숨쉬게 합니다. 이 밭은 단순한 재배 공간이 아닙니다. 자연이 스스로 순환하는 작은 숲이자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지상 40cm 이상의 낙엽층, 그것은 단순한 높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래는 완충지대입니다. 뿌리가 직접 고통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는 공간입니다. 수분을 저장하는 장소이자 생명이 머무는 이불입니다.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를 견디게 해주는 온도 조절 장치입니다. 그리고 땅의 호흡을 도와주는 허파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밭은 인간의 손을 닿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갑니다. 해마다 낙엽은 썩어가고 새로운 생명을 키워내고 그 생명은 다시 흙을 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순비밭의 정신입니다. 숨을 불어넣는 밭, 스스로 살아 숨쉬는 밭. 그곳에 저는 지금 작은 씨앗을 심습니다. 시간을 심고 마음을 심고 자연의 순환을 믿으며 기다립니다. 이 순비밭은 자연에게 비치지 않으려는 저의 작은 실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저항이기도 합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 그 출발이 바로 낙엽 한 장위에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순비밭의 시작, 나무와 낙엽을 모은 이야기, 그리고 지상 40cm 낙엽층이 완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숨을 쉬는 밭에 꼭 어울리는 순비밭의 틀밭 구조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숨을 쉬는 밭이라면 틀밭도 숨을 쉴 수 있어야겠죠. 과연 순비밭은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까요? 저도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이 영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순비밭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